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현상수배 테러리스트였던 아이시스 리더가 미국의 습격으로 자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단 큰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이시스 리더는 사라졌지만 아이시스가 사라질 것은 아니며 중동 불안정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수작전을 야당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큰 이슈입니다. 북가주, 남가주, 중가주 모든 지역에서 이어지는 캘리포니아주 산불은 와이너리도 파손시켰고 405 프리웨이 인근 주택도 위험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산불이 진화된 뒤 정치인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의 건축 허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LA타임스가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월드시리즈 경기 중 스크린에서 대통령을 본 상당수의 관중들이 야유와 그를 가두라는 험한 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평소 대통령을 비난했던 민주당 정치인과 진보 방송 진행자들은 성숙한 일침을 놨습니다. 모든 나이대의 미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나 푸틴보다 세계 평화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10명 가운데 7명은 사회주의자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초선 연방 하원 의원이 스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지역에서 당선된 민주당 초선 의원이어서 이슈입니다. 이번 주 미국 경제계에서 나올 큰 뉴스들이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지수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자율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그 토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아주 중요한 발표를 내가 일요일 아침에 할 것이다. 이 트윗을 하기 전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고 그 많은 뉴스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또 일요일 아침 발표 아이시스의 리더를 자폭시켰다 하는 발표로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이슈들은 시간이 나면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most wanted terrorist죠. 아이시스는 그들의 지도자 캘리프라고 불렀고, 미국의 네이비실, 네이비실이 아니죠. 네이비실은 지난번에 오사마 bin 라덴을 잡았었고 오사마 bin 라덴을 네이비실이 잡았을 때는 파키스탄에 숨어있는 오사마 bin 라덴을 총을 쏴서 6발 쏴서 숨지게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육군 특수 부대죠. 델타 포스가 가서 8대의 헬리콥터에 타고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시스를 2011년부터 이끌었던 그 아이시스의 지도자를 잡았다 하는 겁니다. 아부 바크르 바그다디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한 8분 정도, 8분 조금 넘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 뒤에 30분 이상을 8분 정도는 연설을 하고 30분 이상을 기자회견을 했는데 가장 세계에서도 이제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잠시 뒤에 전해드릴 부분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world's #1 terrorist leader to justice. Abu Bakr al-Baghdadi is dead. He was the founder and leader of ISIS, the most ruthless and violent terror organization anywhere in the world.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이 같은 작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어피셜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영화처럼 그 모든 작전을 자세히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는 개처럼 죽었다. 비겁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He died like a dog. He died like a coward. The world is now a much safer place.
그래서 세상은 지금 그가 사라졌기 때문에 훨씬 그 전보다 안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8분 정도의 연설에서도 God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고맙다고 제일 먼저 모스크바에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번 작전을 할 때 러시아가 영공권을 쥐고 있는 그곳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는 나중에 우린 그런 작전 있었는지 몰랐다. 그가 숨졌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현장에서 DNA로 다 그가 그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그 밖에 이제 터키와 쿠르드족의 경우는 지금 그 정보 같은 것을 많이 교환을 한 거죠. 한 3개월 동안, 한 5개월 동안 작전을 해서 지난 몇 주일 전에 이 그 칼리프가 아이시스의 지도자가 와이프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쪽은. 그리고 또 본인이 언제 숨질지도 모르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놓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의 그 특수군이 들어가니까 어느 그 터널로 그 자신은 그 자살 조끼를 폭탄 조끼를 입은 채 아이들도 많은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3명만 데리고 가다가 결국은 자폭해서 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보 자체는 그의 그 어나더 와이프를 잡아놓고 뭐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딘지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 어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작전으로 2명의 그 아부다디의 그 와이프도 숨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에게도 통보를 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보위원장에게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서 기자들이 30분 동안에 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전이 새어나가면 뭐 작전이 그 수포로 돌아가니까 새어나갈 것 같아서 결국은 야당 지도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것도 이슈고요. 그러면서 모스크바에는 감사한다고 하는데 모스크바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 공화당 의원들도 얘기를 합니다. 개처럼 죽었다. 뭐 겁장이처럼 죽었다. 뭐 우리의 군견들이 개들이 쫓아가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미국이 그 특수작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적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묘사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은 그러나 작은 일이라고 그 생각이 되고요. 더 큰 일은 이라크의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매체 악시오스가 그 특별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1시간짜리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시라크에서 이렇게 그 미군을 철군한다라는 발표를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우리가 이란과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게 그 마함 그 살릭 그 이라크 대통령의 얘기였거든요. 물론 이번에 이 아이시스의 캘리프를 그 스스로 그 자살하게 자폭하게 만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고 공화당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도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사람을 초대를 해서 보여주고 린지 그레이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또 그 내용을 미리 전달받지 못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역시 그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이제 1,000명 주둔하고 있던 것을 500명만 아이시스를 잡는 게 아니라 5일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시리아 미군 철군을 발표한 이후에 만들어진 작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쿠르드족들과 다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이라크에서도 쿠르드에서도 정보를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무조건 철군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서울신문의 경우는 영 반대로 보도를 하더군요. 이게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을 때 그 이후에 알카이다가
물론 오사마 빈 라덴을 그 살해하기 전에 알카이다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오사마 빈 라덴이 숨진 이후에도 알카이다가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카이다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한 사람이 굉장히 그 좌지우지했는데 이번에 이 아이시스의 경우는 숨진 이 캘리프가 좌지우지하지도 않았고 데이 바이 데이 일을 하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역할이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시스는 정치적인 그런 힘과 군사적인 또 종교적인 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아이시스 국가, 본인들은 이제 국가라고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또 극단적이어서 수염을 자른다던가 담배를 피우면은 뭐 엄청난 그 벌을 주고 사람을 산채로 뭐 불 지르고 뭐 이런 그 아이시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시스의 이 숨진 캘리프의 경우는 데이 바이 데이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상징적이어서 yes or no는 했지만 어떤 세계에 특히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은 테러를 저질렀는데 그 테러를 계획한다던가 하는 데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여를 데이 바이 데이로 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 죽고 난 뒤에도 알카이다가 퍼졌는데 상징적인 역할만 했던 캘리프가 숨졌다고 해서 아이시스가 죽는가? 아이시스는 죽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자폭하게 된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그 시리아의 그 이들립이라는 그 지방인데 여기가 알카이다가 많이 있는 알카이다의 거점이거든요. 아이시스 자체가 지금 이 숨진 캘리프가 2004년도에 한번 체포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의해서 아이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해서 석방해줬고 2010년 11년도에 확 떠올라서 아이시스를 그 장악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시스 자체가 출발은 알카이다입니다. 출발은 알카이다에서 해서 최근에는 알카이다보다 훨씬 더 과격한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조직과 이념에 따라서요. 그랬는데 이게 알카이다와는 나중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한 라이벌인 겁니다. 라이벌인데 라이벌이 있는 곳에 갱단으로 치면 라이벌 갱단 그쪽에 가서 숨어 있다가 미국에 쫓겨서 자폭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이들립이라는 곳이 그러면 최근에 이들이 알카이다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알카이다와 아이시스가 합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그 캘리프가 그 알카이다의 거점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 그 잡지 그 애틀란틱의 한 전문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마틴 보맨이라는 그 독일의 그 나치당 간부가 주이시가 많이 살고 있는 뉴욕의 동쪽에 숨어 있는 것과 똑같다. 아니면 뭐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을 했었던 그 쇼스탑 지금은 뭐 CEO지만 야구계의 그 데렉 그 제터가 마치 그 사우스 보스턴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카이다와 아이시스가 그럼 합쳐지는 거야? 뭐 이런 등등의 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를 스스로 자폭하게 자살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건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은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야 라고 연설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좀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이라크도 미국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책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미국을 버리고 차라리 러시아에 붙는 게 낫겠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동은 더 복잡해지고 미국도 아이시스도 지금 그 어떤 상태가 될지는 조금 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이시스가 컴백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통된 이슈를 전해드리느라고 캘리포니아 산불을 그동안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하기도 하고 결국은 지금 시점 조금 이른 것 같긴 하지만 산불 끄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같은 산불은 계속 일어나고 산불을 막는데 결국은 한계가 왔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결국 인간의 그 살아가는 그런 그 방향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그 폴리티코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었고 폴리티코의 보도 이후에 KT 힐이라는 여성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25지구니까 뭐 샌디에고 그쪽 산타 클라리타 지금 산불 나는 그쪽 지역도 그 포함이 되고요. 이 그 KT 힐 그 연방 하원 의원이 결국은 뭐 남자 스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한 명의 남자 스텝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스텝 가운데 무슨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과도 남녀 관계,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요. 지난달부터 이달 초였던가요? 굉장히 아주 그 심각한 그런 그 이혼 상태에 들어갔는데 사진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뭐 옷 다 벗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는데 이 KT 힐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남편이 그 사진 뿌린 거다 하면서 남편에게 아주 뭐 나쁜 그 나의 그 아주 그 나쁜 남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사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은 뭐 개인적인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인데 이 그 25지구가 왜 중요하냐면 25지구에서 지난번 2016년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런데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31살인가 32살인가 아주 젊은 여성이거든요. 그 트럼프가 당선된 곳에서 다시 이제 그 당선이 돼서 뭐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번에 한두 군데 빼곤 전부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북가주까지 해서 사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그 눈여겨봐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아이시스의 그 이름을 제가 끝까지 못 외워서 이름을 자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네. 그래도 모르겠어요. 네, 아부 바크 알 바그다디밖에 모르겠습니다. 바그다디 그 뉴스로 많은 것이 가려졌는데 지난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연방 그 법 판사가 워싱턴 DC의 판사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그 판사가 연방 법무부에 지금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민주당 그 하원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이미 조사해 놨던 여러 가지 자료를 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판결에 대해서 당장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안 주려고 항소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역시 그 주말에 로저 스톤이라고 지금 11월 5일에 뭐 러시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 그 선거 자문이었었죠. 이 사람이 그 알렉스 존스 그 지금 모든 미국의 소셜 미디어가 거짓을 뉴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가짜 그 음모론을 퍼뜨리고 한다고 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또 뭐 트위터 다 그의 그 방송 같은 것을 막은 알렉스 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상원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마음 바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폭탄성 발언을 했고요. 그런데 그 발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바그다디를 결국은 뭐 자폭하게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화당에서는 점수가 올라갔고요. 또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었던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이 워싱턴 이그제미너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신문이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주최를 한 어떤 그 정치 포럼에서 내가 나오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탄핵 절차에 처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은근히 후임인 지금 비서실장 대행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존 켈리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마지막에 나오기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스맨만 계속 그 주변에 두면은 탄핵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 그가 그런 말 했으면 내가 당장
걷어차버렸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하원의 그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은 여러 군데서 많이 일어났고 특히 주말에는 뭐 소노마밸리 그 소노마 카운티요. 그쪽에서도 거의 5만 5천 에이커 이상을 태웠고 해서 뭐 사람들도 많이 가고 있는 아주 그 역사적인 소다락 와이너리도 뭐 좀 그 불탔고요. 그런 일이 있고 또 오늘은 뭐 게리 센터 그 인근에 405 프리웨이 그쪽까지 그 불이 그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지금 대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 지금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말에 주 전체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동원을 해서 이제 불길을 잡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큰 유틸리티 그 회사잖아요. Pacific Gas and Electric, PG&E도 뭔가 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정전시키고요. 뭐 수요일까지는 정전되는 그런 곳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전에 한국에서는 전기가 나가면 각 가정에서 알아서 어떤 그 작은 발전기 같은 것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서 굉장히 그 고생들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재산 피해도 재산 피해지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결국은 바람이 잦아들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최첨단 무슨 뭐 물을 잔뜩 실은 뭐 헬리콥터들이 동원되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전부 소방관들이 모여서 한 3천 명이 어디에 집결해서 불을 끄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물론 자연의 여러 가지 변화도 있지만 그 자연의 변화 자체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해서 저는 이 내용 그 인터넷에서 며칠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이 결국은 캘리포니아주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만 나면 불이 더 커지고 더 빨리 번지고 더 파괴적이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라고 충분히 그 예상이 되는데 북가주, 남가주, 중가주 가릴 것 없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불을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속도가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그 빨라지기 때문에 그게 또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Becoming the nor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지난 캘리포니아주에서 역사상 가장 좀 그 피해도 많고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많았던 산불이 지난 2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 그 울시 산불 같은 경우는 기억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수만 명이 자발적으로 대피하라는 게 아니라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곳 산타클라리타도 그런데 이런 일을 언제까지 당할 것인가. 물론 이제 왜 이런 산불이 더 심각해지는가 원인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지구도 점점 온난화되고 바싹 그 뭔가가 마르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언제적부터 이게 뭐 10년도 더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말리부에 홍수가 난다 하면 사람들이 점점 산으로 가니까 홍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산불이 나는데 집뿐만이 아니라 경관 좋은 곳에 오피스도 지어놓고 푸틸이에요. 그야말로 푸틸 아니면 포레스트에 그런 곳에 그런 건축 허가를 해주니까 건축을 지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왜 허가를 해주지? 언제까지 허가를 해주지? 그러면 그 위험은 어느 정도고 그 위험에 따른 비용이라는 것이 전부 그 산에 사는 사람, 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소방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불이 났을 때 그 애프터에 어떻게 빨리 잡지? 장비를 어떻게 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살까? 그리고 뭐 숲을 더 깨끗이 치워놔야지.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LA 타임즈는 사전 준비를 더 많이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치인들은 뭐 이퀴프먼트도 사야 되고 소방관들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소방관도 다치면 또 보험도 올라가고 하니까 세금을 인상시키는 이런 안을 그 소방 관련 그 소방국 운영 예산 관련 뭔가 돈을 더 배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할 걸 고려해야지 되는데 그게 답이 되는가?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서 집을 짓고 사무실을 지으면 그 후속 조치는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 코드를 바꿔야지 된다. 여기에 강하게 규제를 해서 더 높이에는 집과 오피스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지 된다. 시정부 차원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홍수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조금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좀 그 관료 차원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왜 산불은 안 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산불이 일어날 것이 뻔한 지역에 그런 힐사이드에 그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게빈 뉴섬 그 주지사 자체가 이거 뭔가를 그 규제를 강하게 해야지 된다 하는데 게빈 뉴섬 주지사는 산에다가 집 짓고 뭐 건축물 짓고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 자체를 캘리포니아주가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정신이 있는 주잖아요. 그런 파이오닝 그 스피릿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파이오니어가 파괴하는 파이오니어를 장려를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게 지금 그 LA 타임즈의 사설이고요. 그런 파이오니어 정신은 필요 없다. 우리는 새로운 그 방향으로 반대 방향의 파이오니어적인 시각으로 나가야지 된다. 죽음과 파괴를 불러오는 게 무슨 파이오니어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야말로 캘리포니아주 리더들이 행동을 해야지 된다. 지금까지 뭐 허가 내주고 하던 것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지 된다. 이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입니다. 잠시 뒤에 그 경제 관련 뉴스 좀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세계에서 경제계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네요. 독일하고 미국이 이제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그리고 수요일입니까? 또 연방준비제도 뭐 거의 90% 사람들이 이달에도 이자율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이자율을 뭐 인하죠. 인상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 올해에 2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지난해 12월 달에 굉장히 어수선했잖아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사임하고 막 이럴 때요. 그런 때 사람들이 다 그 팔자를 해서 그 팔자하고 나서 올해로 해가 넘어가면서 1, 4분기에 이제 그 팔자했었던 것이 회복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20%가 올해 그 주식시장이 결국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번 주 뭐 농업을 제외한 그밖에 뭐 페이롤 리포트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데 제조업이 이달이라는 게 지난달에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 하고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잡 리포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인데 제조업 지수가 사실은 그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를 흔들지는 않죠. 전체적인 경제는 뭐 물건 사고 서비스 섹터가 결국은 70%인데 이 서비스 섹터도 이 제조업 그쪽의 이 분위기라든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9월 달에 너무 나빠서요. 9월 달, 8월 달에 해서 이제 10월 달 것이 조금 그 좋아진다면 그렇다면은 이거 좀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그 돈 오르는 거요. 이제 뭐 봉급 받고 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전국 그 비즈니스 경제 협회의
경제 전문가들은 5명 가운데 1명만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회사는 고용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AP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7월 달에는 그래도 뭐 3명 가운데 1명이 우리 회사 지난 3개월 동안 새로 사람을 하이어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게 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1년 전에 비하면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 그러면 미국 경제가 약해지는 건가? 왜냐면은 보통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그렇고 또 봉급이 높아지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미래에 대비를 하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실업률이 지난 50년 사이에 최저로 낮다 할지라도 봉급이 오르지 않으면 그러면 뭐 물가는 오르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뭐 관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좀 좋지 않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70%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우리는 소셜리스트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ouGov라는 영국이죠. 본부는 그리고 Victim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이라는 데서 공동으로 16살 이상의 2,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니까 꽤 표본 범위는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제너레이션 G가 있고 그 다음이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X 그리고 이제 부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대단히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좀 자본주의에 대해서 호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베이비 부모가 가장 많습니다. 63%. 그리고 밀레니얼은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예요. 지금 나이가 꽤 됐네요. 벌써 50%. 그런데 제너레이션 G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도 후반 사이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도 49%만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부분적으로 아니면 정말로 나는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 후보에게 투표할 거야라고 답한 사람이 밀레니얼 가운데는 70%. 그런데 베이비 부머는 30%. 이 조사가요. 제너레이션 G는 303명, 밀레니얼 554명, 그리고 베이비 부모가 587명, 나머지는 이제 제너레이션 X와 그 밖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버니 샌더스에게 이제 세 명 일한 오마르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다라고 했던데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초선 민주당 하원 의원 유색인종 하원 의원 4명 가운데 1명만 빼고는 1명은 흑인이에요. 그리고는 3명이 전부 버니 샌더스를 지지를 했는데 버니 샌더스가 나는 민주적 소셜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버니 샌더스하고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하고 똑같이 민간 예를 들어 보험 없애고 메디케어 포 올 정부가 관장하는 보험으로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건 똑같지만 엘리자베스 워렌은 캐피털리스트 라고 본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스템을 바꿔나가면서 버니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항상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얼마나 이 투표에 나가는데 적용될지 그것은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요. 베이비 부모 세대의 경우는 7%만 공산주의의 어떤 시각에 대해서는 내가 좀 좋아하는 favorable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somewhat favorable 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공산주의의 어떤 이념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거의 반 정도의 제네레이션 G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미국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항상 젊은 세대의 이런 시각이 나이가 들면서 좀 바뀌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요. 좀 전에는 나이에 따라서 그 사회주의에 관한 생각이 크게 달랐는데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요. 역시 그 같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YouGov에서 또 Victim of Communism이라는 재단에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피해가 된 그런 사람들을 돕는 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모든 나이하고 상관없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보다도 중국의 시진핑보다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보다도 세계 평화의 위협이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건 세대를 불문하고 해요. 세계 평화에 더. 그러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그 최고 지도자로 대표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니콜라스 마두로 다 성격이나 성향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독재자잖아요. 독재자보다도 더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 이게 이제 그만큼 좀 불안정한 것도 있고 또 뭐 미국이 영향력이 많고 미국의 지도자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밀레니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28%, 김정은 17%, 푸틴 16%, 시진핑과 니콜라스 마두로가 9%입니다. 그리고 비교되기 쉽게요. 그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역시 27% 밀레니얼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1%포인트 차이입니다. 김정은이 위험하다. 25%. 베이비 부머는 김정은에게 1%더 위험하다고 느끼네요. 푸틴에게 2%더 느끼네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월드 시리즈 요즘 인기 없는데요. 그 에스트로스가 그 내셔널스 7대1로 이겼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이 그 야구장에 간 겁니다. 워싱턴 DC였으니까 간 거죠. 이 내셔널 파크 인 워싱턴 DC에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야구 경기장 가면 야구가 미국의 그 경기잖아요. 미국의 게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 내셔널 그 스포츠가 풋볼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남자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어떤 경우는 제가 스포츠 기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봤었는데요.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스포츠는 국가 스포츠는 야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먹을 거 사가지기도 하고 싸가기도 하고 중간중간 이벤트를 보여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야구장에서 그 군인들이요. 퇴역 군인들에게 박수 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막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베레모 쓰고 뭐 델타 포스다, 네이비 실이다 이런 거 했었던 사람들이 쭉 나와서 하니까 박수를 막 치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이닝 뭐 중간에 도착했다던가 하는데 3이닝인가요? 1이닝인가요?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스크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그 정치인들이요. 뭐 린지 그레이엄이라든가 또 그 마크 메도우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탄핵 절차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이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야구장에서 야유를 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팍스 스포츠의 채널에 그 비디오로 여러분들께 좀 소리나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 안 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팍스 스포츠의 그 중계 그 실황이 부하죠.
그리고 이렇게 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 뭐 아들이라든가 주변에서 힐러리 클린턴 가둬라 하더니 이제는 조 바이든의 아들도 가둬라, 락힘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락힘업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합니다. 안 나오네요. 소리가 나요. 제가 하나를 더 따야지 되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보이니까 락힘업이라고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롱을 받았다가 아니라 부를 받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민주당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싫어하는 모닝뉴스의 그 유명한 앵커 두 사람의 반응이 조금 그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먼저 그 민주당의 그 크리스 콘 그 연방 상원 의원의 경우는 그렇게 대통령에게 야구장에서 그 군중들이 부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나는 굉장히 그 불편했다. 정말로 불편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지 된다. 심지어 대통령이 어떤 때 그런 존경받지 않을 행동을 할 때도 존경받아야지 된다. 민주당의 어떤 그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행사 같은 데서 다시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부하고 그 락힘업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MSNBC의 미자 머콜스키하고 조 스카보로가 진행하는 모닝조 쇼에서 이 두 사람 진행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Again, I speak to the lock him up chants. Yeah. Again, it's un-American. It started with Donald Trump. In fact, he's made it a centerpiece.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그런 구호이기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어느 대통령에게나 미국스럽지 않다. 세계에서 이런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앵커가 얘기를 합니다. His rallies. I let's find it kind of sickening Of to course watch it's people sickening. That's leering at the we president. 그런 are 모습을 보는 게 Americans, and we do not do that. We do not want the world. 우리는 hearing 미국 us. 사람이다. 세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을 하죠. 아니 할로윈데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이시스의 그 리더 잡는 그 부분적인 장면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공포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